반갑습니다. 볼수록 매력있는 남자 대한민국 대표과학 최상과학 최상원입니다. 자, 오늘 통합과학 설명회를 진행을 할 텐데요. 일단 제 소개부터 해야겠네요. 자, 저고요. 네,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똑같죠? 저는 이제 내년 되면은 20년째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현재 이렇게 인스타학원, 강대마이맥학원, 세움학원, 미래탐구학원, 클탑학원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대치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딱 하루 나와가지고 인스타학원에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뭐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무엇이냐면은 일단 뭐 첫째나 둘째가 있고 이제 그 아래 자녀를 두신 경우라면은 뭐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대충 아시겠지만 첫애이신 분들은 이제 경험이 없어가지고 조금 암담하실 거예요. 그래서 통합과학의 특징, 그러니까 통합과학이란 어떤 과목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간략하게 다뤄볼 거고요. 두 번째로 내신 특징 짚어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 학습 방법. 사실은 이제 요게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통합과학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뭐냐면요. 통합과학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옛날 생각하시면은 이제 여기 딱 보니까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4개 단원. 물화생지 많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물화생지가 아니고 통합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각 대단원별로 물화생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1단원에 물화생지 섞여 있고 2단원, 3단원, 4단원도 다 이게 섞여 있어요. 이게 이제 통합이라는 의미에서 또 이제 나름 뭐 이렇게 구성하는 순서도 있는데 뭐 그것까지 설명드리기는 뭐하고 여기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학교별로 이제 선생님이 여러 분이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보통 네 분이 많이 들어오시고요. 물화생지 혹은 뭐 A, B, C, D 이런 식으로 세 분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출판사에 따라서 내용은 거의 98% 이상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2% 정도 다른 차이가 뭐냐면은 예시를 드는 거의 차이. 요 정도의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용은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학교가 달라도 내용이 같기 때문에 또 선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함께 수업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학기 중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학교마다 진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쭉 진행하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막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수업을 다르게 진행하는 이유는 진도가 달라서다. 요거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난이도도 이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 살짝 분석을 해드리면은 1단원이 물질과 규칙성, 2단원이 시스템과 상호작용, 3단원이 변화와 다양성, 4단원이 환경과 에너지인데 100% 장담은 못합니다. 100% 장담은 못하는데 보통 1단원, 2단원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기 요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 3단원, 4단원은 2학기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별로는 조금씩 막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1단원 보시면은 물질과 규칙성인데 맨 처음에 이제 우주의 시작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1단원, 중단원 1단원에 1, 2단원 요 부분은 지구과학 파트에 해당이 되고요. 원소들의 주기성, 화학결합과 물질들의 생성, 다양한 물질 여기는 또 화학 파트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 중단원 2단원으로 와가지고 지각과 생명 요 부분은 또 지구과학이고요. 그 아래는 생명과학, 그 아래는 또 물리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섞여 있고요. 자, 2단원 요 부분 이제 간략하게 스피드하게 가겠습니다. 메모하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일시정지 하셔가지고 메모하시면 될 거예요. 자, 요 부분 역학적 시스템 요 통으로 물리 파트고요. 여기 지구 시스템 통으로 지구과학 파트, 여기 통으로 생명과학 파트가 됩니다. 그 다음 변화와 다양성으로 가게 되면은 화학 변화 요 부분은 통으로 화학이고요. 요 부분은 지구과학, 생명과학 둘 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요 4단원에서는 여기 생태계와 환경에서 소단원 1, 2는 생명과학이에요. 3은 지구과학, 4는 물리. 그 다음에 2단원에서 전기 요 뒤쪽은 대부분 물리하고 좀 많이 연관된 파트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물화생지가 조금 섞여 있고 그 다음 이제 연계성을 조금 말씀드리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한 70% 정도는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70%면은 우리 아이는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으니까
잘할 수 있겠네. 물론 중학교 때 과학을 잘했던 학생이 고등학교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100%는 아닙니다.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조금 아실 수 있고요. 자, 어쨌든 70% 정도 연계되는데 아이들이 잘 기억을 못해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걸 일단. 그 다음 원과목과 대부분 다 연계됩니다. 원과목과 거의 대부분이 다 원과목과 연계되고요. 물화생지 원과목과 요 부분만 생명 시스템의 요 뒷부분만 생명과학 2하고 조금 연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과를 지나가는 학생들은 어쨌든 선택 과목을 결정해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고요. 문과를 지나가는 경우에도 이렇게 선택 과목 한 과목 정도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선택해서 들을 것인가를 통합과학을 공부를 하면서 미리 좀 파악을 할 수도 있고요. 이과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수능 과목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것도 조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들쑥날쑥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단원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단원이 있고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생각하기에는 다 어렵다고 느끼는데 선생님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쉬운 파트, 어려운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에는 가장 어려운 파트만 뽑아가지고 진행을 할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학기 중에 내신 대비 들어가가지고도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어려운 거 일단 시작이 가장 어렵습니다. 여기 우주에 시작해가지고 빅뱅 우주론이랑 원소 배우는 거 요거 통으로 어렵기 때문에 요거 통으로 할 거예요. 그 다음 요 밑에는 상대적으로 할만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좀 건너뛸 거고요. 그 다음 요 물리 파트 1학기에서 최고 고비가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요 파트 조금 정리를 할 거고요. 생명 시스템 요 파트도 조금 정리를 할 거고요. 여기는 뭐 생명과학 2하고 또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다음 2학기에서는 이제 고비가 되는 게 요 파트하고 요 파트. 요 파트에서는 이제 뒷부분은 괜찮은데 요 앞부분. 전기에너지 생산과 수송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산화환원 반응, 산과염기 중화 반응 요 부분. 화학원에서도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요 부분하고 그다음 환경과 에너지에서는 여기 소단원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 요 부분이 이제 기후 변화 나오고 엘니뇨 라니뇨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 찝어가지고 선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은 되셨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 특징인데 그냥 한번 일시정지 하시고 쭉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냥 뭐 제일 중요한 거 특징은 뭐냐면은 중학교에 비해서 많이 어려워진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중학교는 어느 정도 암기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며칠 앞두고 머리 좀 좋은 학생들은 벼락치기 해가지고도 좋은 점수 받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미리 공부를 해야 된다. 난이도가 급상승한다. 요거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 서술형이 조금 많이 나오는데 서술형도 단답형으로 잘 안 나오고 길게 쓰는 서술형 요렇게 조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쓰는 것도 따로 조금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출제 유형이 대부분 모의고사나 수능 형식이에요. 이 모의고사나 수능 형식이라는 게 뭐 별게 있는 게 아니고요. 자료 제시가 일단 많습니다. 그래프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제시된 자료가 많기 때문에 지문이 일단 조금 길어지고요. 그 다음에 항상 보기가 나와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혹은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까지 이렇게 해서 옳고 그른 거 골라라.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어진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게 어떤 문장이 딱 나왔을 때 그걸 해석해가지고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맞은 건지 틀린 건지 요거를 학생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학습 방법 과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건데 요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이렇게 얼굴이 약간 느끼하게 생겨가지고 좀 신뢰감 가는 얼굴은 아니죠. 그런데 과학을 오래 가르쳤기 때문에 과학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는 믿으셔도 됩니다. 보통 사기꾼들이 항상 자기를 믿으라 그러죠. 그쵸? 근데 뭐 저는 사기꾼은 아니니까 어쨌든 한번 믿어보세요. 보시고. 자, 학습 방법입니다. 제가 수업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죠. 원형. 이게 이제 어디서 출발하냐면 12시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보통 3시간씩 1회 수업을 진행하죠. 그래서 3시간짜리 수업을 한 번 진행하면은 이게 한 바퀴 딱 돌아야지 수업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2시 용어 정리부터 출발하는데 당연히 뭐 과학은 과학에서만 사용하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고요. 이건 뭐 스스로 외워야겠죠.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쉽게 외우는 방법.
그 다음에 이게 어원이 뭐고 어디 어떻게 적용되고 이런 것들 정리를 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완성하고 탐구 및 실험이 나오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탐구 및 실험 요 자료 제시가 굉장히 많다 그랬죠, 문제에서. 요건 필수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요 개념 완성하고 탐구 및 실험 요 파트입니다. 왜냐면은 탐구 및 실험을 하다가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또 탐구 및 실험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세트인데 요거는 학생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요거는 온전히 강사의 역량에 따라 달려있는 부분이고요. 과학은 어떤 과목이든 간에 누구한테 배우든 간에 요거를 일단 제일 잘하는 선생님, 요게 이제 가장 우선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저는 뭐 제가 제일 잘한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해봤자 믿으시는 분도 계시고 안 믿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어쨌든 저는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강사의 역량에 따라 달려있다. 저한테 안 듣더라도 만약에 다른 선생님 수업을 들어야겠다 할 때도 요걸 제일 잘하는 선생님을 찾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제 이행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 일단 방학 때는 제가 최대한 개념을 조금 많이 전달해 주기 위해서 과제도 조금 적게 나가고요. 근데 나머지는 이제 다 진행을 하는데 테스트는 또 아주 간소화해서 보거나 이제 적당히 안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실제 내신 대비 들어갔을 때는 여기 이제 완벽하게 돌아갑니다. 이때 어머님이나 혹은 아버님 이걸 보고 계실 텐데 저랑 한 팀이 되어 가지고 요 과제 이행부터 테스트까지는 쭉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걸 관리해 줘야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과제 이행인데 과제 나갑니다. 저도 과제가 좀 적게 나가는 편은 아니에요. 조금 많이 나가는데 이 적고 많은 거는 사실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과제를 내주는데 어떤 학생은 선생님 다 했어요, 조금 더 주실 수 있나요? 이런 학생이 있는 반면에 선생님 너무 많아갖고 다 못했어요, 이런 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제는 딱 양이 어느 게 적당하다는 게 아니라 학생이 얼마만큼 해내느냐 요거에 따라 달려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언제 하는가,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딱 끝나고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과제는 여기까지고, 얘들아 오늘 나랑 과학 수업 했으니까 오늘 집에 가서 씻고 간식 먹고 과학 숙제부터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안 지킵니다. 지키는 학생들이 대략 10%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대부분 학생들이 과제 언제 하는지 뭐 잘 알고 계시죠? 언제 하나요? 그렇죠. 내일 나갈 학원의 과제를 오늘 합니다. 이게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왜 안 좋냐면은, 과제를 하는데 과제를 할 때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은 배운 즉시 한다 그랬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뇌라는 게 이 들었던 거를 자꾸 지워갑니다. 왜 지워가냐면 계속 들어오니까 정보가. 그러면 이제 문제는 우리가 배웠던 걸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과제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수업 들었던 내용을 잊지 않고 머릿속에 저장하기 위해서. 왜? 뇌라는 게 비슷한 내용이 반복해서 들어오면은 이거는 중요한 정보다라고 생각해서 저장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조금씩 지워져 갑니다. 그런데 과학 일주일에 한 번 수업 듣는데 과제를 6일 뒤에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업 시간에 실제로 열심히 들었는데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과제 잡고 막 개념편 찾아갖고 막 찾아서 답 하나 쓰고 또 막 뒤적거려서 찾아서 답 쓰고 이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머릿속에 생각도 잘 안 납니다. 보고 그대로 옮긴 거니까 머릿속에 저장도 안 돼요. 굉장히 안 좋은 학습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최대한 수업 들은 직후에 빠른 시간 내에 과제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아이들이 이걸 잘 못 지킵니다. 대부분 못 지켜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혹시 이걸 보고 계신다 그러면 시간표를 짜주셔야 돼요. 시간표는 뭐 굉장히 쉽습니다. 요일별로 나가는 학원들이 쫙쫙쫙 나올 테고, 그 요일 중에서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과목이다 그러면 그 뒤에 과제할 수 있는 시간을 붙여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과제는 당일날 반드시 해야 된다. 보통 제가 아까 10% 정도 되는 학생들, 10% 좀 못됐다 그랬죠? 요 학생들은 당일날 과제한다 그랬죠? 누구냐? 최상위권 학생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학생들은 당일날 하니까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고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일단 시간 관리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 이거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도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가지고 테스트 보는데, 이 테스트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 테스트 볼 때
잊어버리지 말라고 중간에 복습하라고 제가 뭘 하느냐, 복습 동영상을 전송해 드립니다. 복습 동영상 여기 똑같이 생겼죠. 때마침 오늘 제가 또 안경을 똑같은 걸 쓰고 왔네요. 자, 접니다. 좀 살이 쪘었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내드리느냐,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카톡으로 이렇게 쭉 전송을 해드립니다. 고화질 영상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딱 받으셔가지고 자녀에게 한 번 더 전송해 주세요.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부모님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 그 차이입니다. 그 무게감이 꽤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귀찮으시더라도 요거 한번 복사해가지고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주중에 이렇게 복습하면서 한 번 더 볼 수 있다. 요게 이제 복습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의응답하고 테스트 남았는데, 자, 질의응답은 뭐 굉장히 중요하죠. 뭐 어떤 뇌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뇌과학자. 뇌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과학자가 질의응답이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응답을 좀 많이 하면 좋은데, 제일 좋은 거는 뭐 저에게 질의응답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제가 가장 정확한 거를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뭐 저도 바쁘고 아이들도 바쁘고 그래서 요거를 문자나 카톡으로 수시로 진행을 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수시로 진행을 하는데, 자, 요거 질의응답 테스트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자, 질의응답 나왔으니까 어쨌든 질의응답 먼저 하죠. 자, 질의응답은 제가 수시로 받습니다. 수시로 받아가지고 이게 수업 시간에는 제가 답장을 못 해주는데 어쨌든 뭐 쉬는 시간이나 시간이 난 틈틈이 계속 답장을 해줘요. 근데 요 질의응답도 좋은 질의응답이 있고 나쁜 질의응답이 있거든요.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이 있습니다. 요거 좀 구분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전교 1등 질문이고요. 하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척하는 학생의 질문이에요. 구분하실 수 있으실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왼쪽이 지금 보시는 게 전교 1등 질문이고요.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척하는 학생의 질문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부터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전교 1등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좀 막 칼라로 되어 있죠. 그쵸? 문제 자체가 제가 나눠준 거 다 풀고요. 시중교재 또 사서 푸는 거예요. 푸는데 딱 보니까 어때요? 문제가 옳지 않은 것 골라라 이거야. 그리고 보기 1, 2, 3, 4, 5가 쭉 나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려운 문항들은 자료 제시가 많고 지문이 길다. 이 지문 되게 짧죠?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금방 풀고 답 금방 찾아요. 그래서 답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 학생은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다 옆에다가 뭐라고 주저리 썼어요. 이게 뭐냐면은 숙지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거 요것을 쫙 정리해가지고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채점을 했는데 틀린 거예요. 뒤에 찍어보는 게 뭐냐면 해설지입니다. 그 다음에 저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저는 이 문제를 이래 생각해서 이렇게 풀었는데 틀렸어요. 그래서 해설을 봤는데 암만 생각해도 제가 푼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뭐가 문제인가요? 뭘 잘 모르고 있나요? 혹은 해설이 잘못됐나요? 이게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숙제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이 학생 지금 오전 시간대가 안 보이실 텐데 오전 1시 19분, 1시 20분입니다. 요 평상시에도 요 시간대 질문 와요. 제가 답변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요 다음 보시면은 똑같은 학생, 좀 전에 그 학생입니다. 오전 1시 51분, 오전 4시 9분이에요. 요거 시험 전날입니다. 시험 전날에 제가 길게 받을 때는 막 새벽 5시 반, 6시까지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질문을.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끈질깁니다. 남학생들은 그냥 딱 어느 정도 하고 마는데 어쨌든 그래도 저는 선생님이니까 끝까지 질문을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험 전날에 개념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념 질문은 다 끝나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학생 뭐냐면은 이 중간고사 때 질문이거든요. 중학교 때 공부 잘했던 학생이에요. 90점 밑으로 단 한 번도 내려가 본 적이 없고 다 맞거나 한 개 틀리거나 진짜 많이 틀리면 2개 이랬던 학생이에요. 근데 머리가 워낙 좋은 학생이어서 벼락치기 같은 걸 해가지고 그 점수를 계속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이렇게 해서 좋은 점수 받았으니까 고1 때도 똑같이 해야지 라고 똑같이 한 거예요. 결과는 너무 잔인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질문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미리 해요. 미리. 그러면 저도 여유가 있으니까 시험 전날에는 엄청 바쁘거든요. 여유가 있으니까 다 써가지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질의응답을 하고 전교 1등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이거를 좀 봐서 전교 1등이 아니다 싶으면은
벤치마킹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테스트인데 요 앞에 제가 살짝 설명을 안 드린 게 있죠. 요거 뭐냐면 제가 계속 개념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개념이 왜 중요한가를 이제 제가 실제로 어머님과 문자를 주고받았던 건데 요거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게 지금 날짜가 5월 29일이거든요. 5월 29일이면 기말고사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중간고사 학원 안 다니다가 기말고사 시작하면서 GS 수업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기말고사를 좀 망친 거예요. 중학교 때 잘했는데. 그래서 엄마가 걱정돼가지고 우리 딸, 이 여학생이었거든요. 우리 딸 뭐가 문제니? 그랬더니 학생이 하는 문제가 이거예요. 중간고사 때는 그냥 딱딱딱 답만 찾으면 됐는데 고등학교 왔더니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딱딱딱 답만 찾으면 됐는데 고등학교 왔더니 무슨 기억 니은 디귿 보기가 많고 거기에서 몇 개를 골라야 되는데 꼭 한 개가 애매해가지고 그거 찍으면 틀리고 이런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개념이 중요합니다. 개념을 잘 정리하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잘 나왔다. 서술형이 조금 부족했는데 잘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념 위주로 공부하라 그래서 학생이 좋아한다. 요거. 그러니까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자,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방학 때는 뭐 이렇게 깊게 안 보는데 실제 이제 내신 때 봤던 테스트입니다. 이렇게 봐가지고 요거 사진 딱 찍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결과 전송해드립니다. 제가 직접 하는 건데 차이가 뭐냐면은 요 테스트도 뭐 단답형, OX, 뭐 백지 테스트 종류가 되게 많아요. 저는 뭐냐면은 전년도 대치동 기출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시험을 봅니다. 문항도 비슷한 문항, 난이도도 비슷하게. 그러니까 고주에 배웠던 내용은 딱 고주에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실제 시험 본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고등학교는 공부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획하에 이렇게 딱딱딱딱딱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한꺼번에 시험 기간 돼가지고 몰아서 하려고 그러면 정말 눈덩이처럼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러니까 실제 중간고사라고 생각하고 현재 공부한 내용으로 시험을 보면 중간고사 때 몇 점이 나온다. 혹은 기말고사 때 몇 점이 나온다. 이거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테스트를 본다는 거. 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짧은 시간만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최상원을 선택해야 하는가? 자랑하라 그래가지고 뭐 최상위 1%를 만들어주고 뭐 전교 1등 어쩌고저쩌고 막 써있는데 일시 정지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요거는 문제점. 저는 뭐 전교 교주로 삼겠다는 학생도 있고 금단 증상 생기는 학생도 있고 뭐 해필 과학만 과학만 100점 맞고 다른 과목을 또 못하고 이런 문제가 또 있다. 뭐 성과들 뭐 100점 맞고 1등급 받고 이래가지고 쭉 보내준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자 개강은 1월 초 대부분의 학교들이 1월 초에 방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1월 초에 방학을 하고요. 출강학원은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시간표는 학원에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제 설명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소중한 자녀 맡겨주시면은 열심히 정말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